자, 우리 이제 또 진행을 해야죠.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냐 하면은요, 기본서 321쪽입니다. 321쪽에, 자, 우리 이제 전번 주에 3번에 슬리브 배관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4번에 보면, 자, 크로스 커넥션 321쪽이네요. 자, 그래서 자, 4번 이렇게 돼 있죠. 4번 크로스 커넥션. 자, 크로스 커넥션은 커넥션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많이 나오는 그런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크로스 커넥션이 뭐냐 그랬을 때, 자, 요 영어를 이제 직역을 해보면 크로스는 교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 크로스 교차한다. 커넥션은 연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뭘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 크로스 커넥션 얘기하면 교차 연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못 연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직역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급수니까요. 자, 잘못 연결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급수관은 자, 그죠? 우리 어떻게 되니까 급수관 길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이제 우리 이제 뭐 시공을 하다 보면은 뭐 배수관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오수관 뭐 등등 이런 거 다른 거랑 연결하는 거. 자, 이런 거 이거랑 하지 않고 이런 거랑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급수관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 연결을 해서 잘못 연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면 일로 오염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 연결 여기다 그대로 쓸게요. 잘못 연결해서 자, 우리 그죠? 급수관을 오염시키는 거. 자,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하는 거고요. 이게 크로스 커넥션이고 또 이제 우리 이제 크러쉬 밸브 너무 많이 했죠. 세정 밸브요. 크러쉬 밸브식 대변기에서 자, 여기에서 오수가 역류해서 이걸 오염시키는 현상. 자, 이것도 자, 뭐라 그러냐면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얘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얘도 얘기하지만 크러쉬 밸브, 그죠? 한번 밸브를 누르면 일정 수압에 의해서 물이 쏟아지고 자동으로 멈추는 거, 이게 우리 크러쉬 밸브입니다. 크러쉬 밸브의 대변기에서 오수가 역류해서 오염시키는 거, 이런 거를 자, 우리 크로스 커넥션. 자, 그래서 크로스 커넥션 자,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 게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에 나와 있는 거고요. 한 장을 넘겨서 보면은요. 자, 그러니까 이거 오염됐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이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연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급수관끼리 연결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요게 이제 또 시험 문제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온 거죠. 크러쉬 밸브식 대변기에서는 자, 우리 역류 방지기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역류 방지기 다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진공 방지기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또 요거를 갖다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버큐um 브레이크. 자, 요 세 가지 용어가 다 시험 문제에 다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류하는 거를 방지하는 거를 다 설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 이런 데는 실은 뭐예요? 다 설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요. 자, 우리의 대변기입니다. 대변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자, 크러쉬 밸브식은 자, 제가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서, 자, 여기가 이게 뭡니까? 지금 들어오는 게, 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 얘기죠? 한번 밸브를 누르면 일정 수압에 의해서 물이 쏟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들어오는 게 이제 급수관입니다. 제가 전번 주에 얘기를 했지만은, 자, 우리 물은 그죠? 그죠? 자, 우리 그냥 먹는 물 그냥 다 대변기에도 사용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급수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이제 고용물이 있으면은, 그죠? 얘를 갖다가 해서 이렇게 세정하는 거. 그러니까 요걸 이제 세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요런 거.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면은, 여기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일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된다? 오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여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얘가 뭐냐면 역류 방지기입니다.
자, 요런 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자, 한번 밸브를 누르면은 얘 물 수압에 의해서, 자, 얘가 이렇게 쑥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물이 쭉 가서 세정을 하고요. 근데 이제 물이 쭉 해서 물이 이제 한 번 하고 나서 끊어지잖아요. 끊어지면 그때는 중력에 의해서 내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그죠 뭐 막혀들어도 이렇게 여기가 오지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역류 방지기, 진공 방지기, 버큐um 브레이크.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자, 우리 그죠? 자, 322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염 방지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322쪽에 지금 여기 나온 거 요거 그죠? 크로스 커넥션 여기에서 자, 요 내용 굉장히 그죠? 자주 나왔던 거니까 우리 알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급수 설비 오염 방지 있죠. 자, 여기서 그 오염의 원인하고 대책인데 이게 시험 문제 이것도 나왔던 건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면은 배관 부식되면은 그죠? 부식이니까 녹슬면 당연히 오염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저수 탱크에 유해 물질이 들어가면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급수 설비로의 배수가 역류한다. 그죠? 이 지금 여기 얘기한 이거잖아요. 이거. 요 얘기 3번이 요거고요. 4번 크로스 커넥션 이런 거 있으면은 역류하는 게 자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이제 오염 방지 대책은 읽어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다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놓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323쪽에 자 6번에 보면 공기 빼기 밸브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공기 빼기 밸브는 뭐야? 말 그대로 공기 빼는 겁니다. 공기가 있으면은 물의 흐름을 그저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빼주는 거. 우리 그 집에서도 그래서 뭐 난방이 안 된다 그러면 뭐 그죠? 뭐 에어가 찼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빼주고 뭐 이러는 얘기. 자, 그러니까 공기는 또 우리 그죠? 물보다 가볍다라는 거죠. 가벼우니까 공기 빼기 밸브는 어디 설치한다? 두 번째 그죠? 위쪽. 그냥 무조건 위쪽. 자, 그래서 위쪽에 설치하는 것들이 써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수 밸브 뭐 물 잠궜다 열었다 하는 거 얘기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8번에 보면 배관의 수압 시험. 자,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이제 맨 마지막에 배관을 설치를 하면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압이 제대로 나오는지 어떻게 된다? 시험을 하는 겁니다. 수압 시험 이외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자, 근데 요 밑에 말, 배관 공사 후에 하는 거죠. 근데 피복을 하지. 우리 배관은 다 피복을 합니다. 그죠? 배관 피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복하기 전에 한다라는 거. 요 전자.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9번에 보면 이제 피복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건 뭐 그냥 제목만 봐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 이제 봤고요. 그 밑에 문제 한번 보자고요. 급수 설비에 22회 때 나온 거죠. 급수 설비의 수질 오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보면 저수조에 설치된 넘침간 말단에는 철망을 씌워서 벌레 등의 침입을 막는다. 이런 게 기본소에 없지만 이런 내용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물탱크에 물이 오래 있으면은 잔류 염소가 증가하면서 오염 가능성이 커진다. 이 지문이 좀 나왔을 때 22회잖아요. 이때 이 지문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류 염소라는 게 뭐냐면은 그저 우리 이런 거에서 물을 갖다가 우리가 그저 우리 먹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약품을 넣는 거죠. 그 넣는 거에서 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 이게 그러니까 감소 이런 걸 넣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감소 있으면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소하면서 오염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번이 틀렸고요. 자, 세 번째, 크로스 커넥션이 이루어지면은 오염 가능성이 있다. 그죠? 지금 크로스 커넥션이 뭐예요? 오염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크로스 커넥션이 요때도 지문에 나왔고요. 자, 네 번째 보면 세면기에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해서 배수의 역류를 방지한다. 자, 그래서 이 토수구 공간이라 그러는데 자, 이런 얘기죠. 이 지문도 많이 나왔던 거죠. 자, 우리 뭡니까? 자, 여기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 우리 세면기 보면은요. 세면기가 이렇게 되면 수도꼭지에 물을 받는데 여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죠? 요게 뭡니까? 이 물이 만약에 일로 넘치면 일로 해서 빠져버리는 거죠. 얘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넘침간이라고 그럽니다. 자, 영어도 알아야 돼요. 영어로는 오버플러간.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지금 토수구 공간이라는 건 여기서 물이 나오잖아요. 요 나오는 게 토수구라는 겁니다. 한자로 이렇게 돼서 좀 어렵지만 물 나오는 게 이게 토수구입니다.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공간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공간이 생긴 거. 이걸 갖다가 토수구 공간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만약 이게 있으니까 여기 일로 물이 안 들어가죠. 만약에 수도꼭지가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다. 이거 그죠? 넘친간 밑에까지 있다 그러면 일로에서 역류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지문이 자 그래서 세면기에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해서 배수의 역류를 방지해야 된다. 요 지문도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5번도요. 대변기에는 버큰 브레이커를 설치해서 배수의 역류를 방지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문 요 문제에서도 보면 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지문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거 2번이 잔류 염소가 그죠? 감소하면서 그 염소를 끓여 이런 걸 갖다 넣는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감소되니까 오염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전번 시간에서부터 전번 과정에서부터 해서 지금 자 봤어요. 저기 급수에 대한 거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펌프인데요. 펌프 요 종류를 제가 하려고 그랬더니 요 종류는 다음 과정에 좀 하자고요. 그렇게 뭐 아니니까. 자 펌프에서는 자 어디냐면은 327쪽에 보면은요. 펌프에 그 분류하는 게 제가 작년에 이거를 해줬는데 이게 지문에 요번에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읽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놔뒀다가 다음에 보고 이제 어디서부터냐면 자 펌프에서 328쪽. 오늘은 그 펌프의 종류보다는 펌프의 그 내용이 자 우리 이제 얘가 실은 메인이다. 펌프의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펌프에 대한 거 자 2번에 328쪽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 뭐냐면 2번에 펌프의 양정부터 자 그래서 이제 펌프에서 얘기할 때 자 우리 우리 양정이라는 얘기. 자, 양정이 뭐냐면 물을 끌어올리는 높이를 갖다가 우리가 양정이라고 그럽니다. 물을 끌어높이. 근데 자, 그러니까 우리 물이 올라가는 거. 자, 우리 이때까지는 급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두. 그죠? 수두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펌프도 이렇게 써도 됩니다. 물이 올라가는 높이가 물 높이잖아요, 수두가. 근데 이 용어보다는 이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도 양정이라는 거. 양정이 뭐야? 물을 끌어올린 높이를 얘기한다. 수두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을 더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거기 이제 그 그림이 있고요. 밑에 이제 펌프의 양정에서 요 말, 양정이란 펌프가 물을 뿜어 올리는 높이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요 그림 요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하 뭐 지금 여기서 자, 여기 지하 저수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펌프. 자, 이렇게 제가 그립니다. 자, 그럼 펌프로 해서 지하 저수조에 있는 물을 갖다 올려서 물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자, 펌프에서, 자, 여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요, 흡입양정이라고 그럽니다. 자, 양정이라는 얘기 또 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물을 빨아 올리는 거. 그러니까 흡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펌프를 지나서부터 이제 물이 나가니까, 자, 여기서 여기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토출양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이게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흡입양정에다가 토출양정을 해주면 얘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실양정이다. 실제 물의 높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실양정이다. 이런 용어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 실제로는 자, 이렇게 물이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우리 이제 전번 과정에서 배웠지만 마찰 손실수도가 있습니다. 그죠? 뭐야? 마찰에 의해서 실제로는 이만큼 올라가는데 손실 때문에 덜 올라간다라는 거야. 마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물이 이렇게 해서 얘를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마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마찰 손실수도가 없으면 여기까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양정에다가 마찰 손실수도. 자, 요거를 해주는 거. 자,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러냐 하면은 전양정이라고 한다. 전양정. 그러니까 실양정이 있고 전양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양정은 지금 이게 마찰 손실수도는 네 배관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배관에서 거기가 네가 잘못돼서 거기에 손실이 생기는 거지. 지금 뭐 얘기하는 거? 펌프의 성능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펌프의 성능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자, 이 전양정.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펌프의 성능을
얘기할 때는 뭘로 얘기한다? 전향정으로 얘기합니다. 실향정으로 실제 높이가 아니라 마찰 손실수도까지 한 거. 자, 그래서 자, 얘가 성능이고 그래서 얘 뭐냐? 이론상의 높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 말 있죠. 그죠? 자, 우리 펌프는 뭘 얘기한다? 전향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가 이제 거기 그림에도 있고요. 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실향정 있죠. 그 다음에 전향정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329쪽에 보면은 펌프의 흡입 높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요것도 이제 다음에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요 기출문제. 자, 요번에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중 펌프의 실향정 산정 시 필요한 요소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실향정 문제는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이 전향정을 가지고 이때까지 나왔는데, 자, 이 실향정의 요소. 자, 그래서 그러면 기억의 마찰 손실수도는 뭡니까? 이 들어가는데 마찰 손실수도는 지금 얘기했지만 전향정이라고요. 마찰 손실. 그러니까 기억은 우리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압력 수도. 수도가 뭡니까? 물 높이잖아요. 지금 뭐 그런 이런 게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디귿의 흡입량정. 그죠? 예, 흡입량정. 예. 실향정이 뭐예요? 예 플러스 예잖아요. 자, 이걸 갖다 이렇게 박스로 놓습니다. 그래서 리을의 속도 수도도 아니고요. 미음의 뭡니까? 토출량정. 지금 이게, 그죠? 요게 시험 문제문에 나온 겁니다. 근데도 이렇게 박스로 해서 나오면 어렵단 말이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제가 이제 또 얘기지만 박스 문제가 더 주류를 이룹니다. 박스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어떻든 답은, 자, 그래서 뭡니까? 2번,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가로 3번에 보면, 자, 요 펌프 소요 동력 나오는데, 자, 요거, 그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외워야 됩니다. 계산 문제 최근까지도 나오고요. 앞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안 나오면 말 문제라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축마력. 축마력이 있고요. 축동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그저 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은 동력. 자, 그래서 동력은 자 뭐냐면 킬로와트로 얘기하는 게 동력입니다. 이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자, 축마력 있죠. 그래서 HP 또는 PS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뭐야? 호스파워. 말이 끄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쓰지 않지만 이런 말은 지금은 뭡니까? 이렇게 안 하지만은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옛날에 마차가 끄는 힘. 그게 이거 축마력입니다. 지금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그래서 자, 요 공식 그냥 결론. 자, 여기서 자, 우리 4500입니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후라 그럽니다. 후 누구? 에서 근데 이렇게 되는 거. 여기는 뭐야? 6120.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만 외우는 게 되는 게 아니고 공식을 외우면서 요 단위가 중요합니다. 항상 여기 이제 그러면 수치를 넣어서 계산하는 문제인데 계산할 때 우리 항상 단위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단위양. 자, 이 W는 뭐라 그랬어요? 물의 단위 용적 중량이다. 자, 우리 처음에 배웠습니다. 그랬죠. 자, 우리 1000kg per 세제곱미터라고 그랬어요. 물의 단위 용적. 그래서 요 1000이 항상 계산할 때 여기 1000이 들어갑니다. 요 관계 때문에. 자, 그 다음에 H는 뭐냐 그랬을 때 전향정입니다. 전향정에서 미터. 자, 여기서도 그냥 우리 뭡니까? 여기 나왔죠? 뭐라 그랬습니까? 펌프는 뭘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전향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실향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계산 문제에서 실향정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를 플러스해서 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향정. 자, 그 다음에 얘는 유량, 양수량.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제곱미터 퍼. 자, 요거 단위도, 요게 미니츠입니다. 미니츠가 뭐예요? 분이란 말이죠. 자, 우리 시간은요, 세크, 초로 얘기할 수도 있고, 시간, 그죠? 아워로도 얘기할 수 있으면 이런 걸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바꿔줘야 돼요, 분위로. 그죠? 1시간이 몇 초예요? 몇 분이에요? 60분. 그죠? 그러니까 60이고, 또 그냥, 그래서 얘는 또, 그죠? 자, 우리 해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2는 뭐예요? 효율입니다. 효율에서 퍼센테이지.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또, 자, 요 단위를 바꿉니다. 얘를 뭘로 시험 문제 주냐면 리터로 줘요. 리터는 얘하고 무슨 관계예요? 천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 미터. 그 다음에 얘 미니츠. 자, 이런 거. 그래서 세제곱미터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자, 이런 단위들이
바뀌어서 줬을 때 자,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로만 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갔을 때 보면 이제 이런 걸 이제 단위 환산을 달아는. 그래서 우리 항상 제가 얘기지만 우리가 하는 시설개론은 공학입니다. 공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학에서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단위 환산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주는 수치들은 절대 그런 계산 문제는 안 줘요. 단위를 바꿔갖고 그걸 환산을 해갖고 계산을 하게끔. 여기 그냥 수치면 뭐 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산수죠. 근데 항상 이런 걸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단위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나온 거는 요 위에 있는 건 뭡니까? 얘하고 뭐야? 비례 관계다. 요 밑에 있는 건 뭐예요? 반비례 관계다. 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공식이 있고요. 그 맨 밑에도 당구장 표시하고 되어 있죠? 자, 물의 축동력은 또는 충마력은 물의 단위용적 질량. 자, 그 다음에 양수량에 비례하고, 그죠? 효율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 반비례에 대한 얘기를 자, 우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330쪽에 자, 말이 조금 했으니까 자, 요 공동현상, 공동현상은 좀 봐야 되겠네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자, 요거 봤고요. 공동현상이라는 건 자, 우리 뭐라고 써 있어요? 가로하고 캐비테이션 진공이라고 써 있단 말이죠. 공동현상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펌프가요. 그러니까 펌프 뭐 똑같잖아요. 우리 이게 시설개론에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전기에서도 배우고요. 기계에서도 배우고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다 펌프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은 다 똑같은데 얘가 메인이라고 보면 돼요. 또 공동현상이. 그래서 자, 얘 영어로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캐비테이션. 자, 근데 캐비테이션이 무슨 뜻이냐면 진공이라는 뜻입니다. 진공. 자, 그러니까 뭐야? 배관 속에 물이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펌프를 해서 물을 저기서 올리니까. 근데 물이 안 올라가고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진공 상태. 물 없다라는 거야. 물 안 올라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이 안 올라오니까 불량이죠. 불량인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공동원사 이제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자, 이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압이 낮다라는 거야. 우리 그죠? 물 올리는데 수압이 낮으면 물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압이 낮아지면은 자, 우리 뭐냐 하면은 자, 우리 기포가 생깁니다. 물을 그러니까 자, 이게 배관입니다. 배관의 펌프가 물을 빨아 올리는데 그냥 일반적이면 쭉 올라가는 건데 수압이 얕으니까 얘가 안 올라가니까 기포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포가 이제 그러면서 이게 터집니다. 터지면서 자, 우리 뭐냐 하면은 소음도 날 수도 있고요. 또 진동. 자, 이런 것들이 발생을 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얘기한 대로 진공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물이 아니고 그냥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물이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분리가 되고 간 거는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 자, 이게 공동현상이라는 거예요. 물 안 올라오는 거. 자,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이거니까 자, 펌프는 계속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데 물은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 얘기하는 거죠.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물 안 올라오는데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 갖다가 공동현상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물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일종의 흡입불량.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 안 올라오는 거. 자, 그래서, 자, 이거 이제 원인이 또 이제 지금 얘기한 게 이게 원인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또 이제 원인에 대한 얘기가 쭉 있고요. 이제 대책에 대한 건데 대책을 좀 아는 게 좋습니다. 대책이면 또 원인은 이거 반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여러 가지도 있지만 흡수해입니다. 자, 이게, 자, 대책이에요. 그게 뭐야? 흡입량정을 낮춘다. 수온을, 온도 낮춘다. 회전수를 낮춘다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있지만, 자, 그 쉽다라는 거예요. 자, 요건 뭐냐면 흡입량정. 자, 여기서 이제, 저쪽에 그림이 있네.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펌프가 여기 뿌려 올리잖아요. 요게 뭡니까? 그러니까 올라오는 물 높이잖아요. 얘를 갖다가 낮게 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자, 그러니까 요 낮게 하니까 물 그냥 금sem금 올라오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흡입량정을 낮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온, 온도를 낮춘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물이요. 뜨거운, 결론부터 얘기하면 물이 100도가 되잖아요. 100도가 되면 물 못 올라와요.
백도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는 거냐? 물이 거의 대부분이 아닌 거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증기,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물이 올라오지 않고 수증기가 되니까 이게 되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점성이 떨어진다 그래요. 점성이 뭐야? 물과 물 사이에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액체가 되는 건데 얘가 분리가 돼서 기체가 되는 거예요. 기체가. 그러니까 빨아 올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100도가 되면은요, 물 빨아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그러니까 만약에 온도가 50도가 된다 그러면 조금밖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왜? 그래서 이유할지 한마디는 이겁니다. 점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 간에 H2O잖아요. 우리 또 이게 화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H2O가 그죠? 분자가 모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분리가 돼 있으니까 물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져.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회전수를 낮춘다 그러는데, 회전수, 우리, 뭐야? 펌프,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터가 돌면서 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빨리 하면은 물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물을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회전수를 적게 하면 물이 적게 나옵니다. 그럼 회전수를 빨리 돌리면 물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돌리면은, 모터를 너무 빨리 돌리면 지만 간다는 거야. 나만. 물이 쫓아오지 않고, 자, 그러니까 나하고 내가 달리기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사모님하고 달리기를 했어요. 내가 무지하게 뛰어가는 거야. 그럼 쫓아오면 못 쫓아요. 못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터는 너무 빨리 돌는데 물은 못 쫓아가는 거야, 그거를. 얘가 너무 빠르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회전수를 낮추면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 자, 이해됐죠? 그냥 보면 모른단 말이죠, 이 내용이. 자, 그래서, 자, 그런 내용이 있고,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 지문에서도 행김의 서징.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서징 현상하고 공동현상. 얘는 펌프에서 기본이라고 보면 돼요. 다 우리 쪽에서도 시험 문제 다 나왔던 거. 자, 얘도, 그러니까 뭐야, 이게 다 이렇게 공동해서 비니까 물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얘도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고 막 이러는 건데, 자, 우리 여기선 그냥 박스에다가 놓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중간에 보면은요, 유량과 양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외부의 작용이 없는데도 어떻게 된다? 유량과 양정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현상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요. 이게 서징 현상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모터가 돌아가든지 뭐 이러면서 물이 올라오는 건데, 외부에서 어떤 뭐가 변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체적으로 유량이 뭡니까? Q라 그러고요. 양정이 높이죠. 자, 높이를 또 우리 압력으로도 표시하죠. 저 우리 수압에서 그저 얘기했어요. 그죠? 높이 P하고 H는 무슨 관계예요? 0.01의 관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 얘기하면 양정 얘기하면 얘 압력을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얘가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야. 그런 현상을 서징이다. 그러니까 그냥 실제로는요, 모터가 돌아가는데 막 컥컥컥 되는 거예요. 컥컥 되면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얘도 다 불량이나 그런 걸 서징 현상이다. 그래서 근데 표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도, 자, 우리가 이제 공학이니까 항상 이런 그래프니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자, 위에 X축을 갖다 유량이라고, 물의 양, Y축을 갖다가, 자, 여기서 H, 자, 또는, 자, 우리 뭡니까? 자, 그러니까 양정. 자, 얘는 양정이고요. 얘는 압력이에요. 이랬을 때, 자, 우리의 펌프로 해서 물을 올릴 때는, 자, 그래프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 무슨 얘기냐면, 자, 그죠? 물의 양이 많으면은 그저 물 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물 높이가 높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물 높이가 높아진다는 건 물 양은 적어진다라는 요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죠? 물 높은데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 걸 말로 요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데 얘 같은 서징 현상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러니까 유량과 양정이, 자, 이런데 여기서도 또 이렇게 되게 요 표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은 서징 현상에서 산형 특성의 양정 곡선, 산형, 이게 산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프로는요. 이걸 갖다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산형 특성의 양정 곡선을 갖는 펌프의 산형의 왼쪽 부분. 그러니까 이쪽 부분입니다. 지금 저 말 표현이 이게 산이잖아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써진 영상은. 그러니까 이쪽 부분. 자, 여기가 산 꼭대기예요. 여기서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된다? 유량이 양정이 막 변하잖아요. 지금 그래프에서. 이거 일제 이거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서징 현상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런 그래프를 머릿속에 이해해야지 이 지문이 확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됐죠? 산형의 왼쪽 부분. 이렇게 해서도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는 어떻게 된다? 서징 현상 그러면 물 콕콕콕 되면서 우리 뭐 수돗물 틀으면 어떨 때 보면 콕콕콕 뭐 이러잖아요. 펌프에서 펌프 작동을 하는데 그렇더라는 거야. 물이 슉 나와야 되는데 콕콕콕콕 해고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뭐야? 유량과 양정이 어떻게 된다? 주기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서징 현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 원인 대책이 있는데 제가 책에서 다 뺐습니다. 그냥 이 정도 내용만. 자, 요 말 산형의 왼쪽 부분이라는 게 요런 그래프에서 표현을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펌프의 주의사항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 331쪽에 보면은요. 자, 이게 핵심 지문. 이거 지금 펌프 다 하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이게 이제 옛날부터 이거 강의를 해줬는데 안 나오다가 최근에 다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자꾸 깊게 나오는 거예요. 펌프의 유량, 양정, 축동력. 자, 그러니까 얘하고 회전수.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서, 자, 우리 유량, 양정, 축동력.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회전수. 지금 뭐예요? 펌프 얘기하는, 펌프에서 물의 양, 그죠? 유량 얘기하는 거고, 유량 우리 Q라고 얘기했고요. 양정, 물 높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얘 뭐 힘으로 올라가니까 축동력. 일반적으로 축동력 또는 HP.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하고 회전수는 우리가 RPM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또 모터가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 저 모터에서, 그죠? 우리 펌프에서 요런 얘기들을 지금 이때까지 했잖아요. 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것도 그냥 유양축입니다. 얘하고 얘는 뭐냐면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말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을 바꿔서 시험 문제 요번에도 나왔어요. 자, 얘하고는 뭐예요? 제곱의 비례. 자, 얘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유양축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얘하고 뭐하고요? 회전수는. 자, 그게 자, 여기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량과 회전수는 비례하고요. 양정과 회전수는 제곱에 비례하고요. 자, 그다음에 축동력은 회전수의 몇 배요?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지문도 얘가 나온 겁니다. 자, 펌프를 갖다가 자, 우리 이제 여기 있는 저 마지막에 문제들이 지금 여기서 한 것들이 펌프들이 다 중요한 겁니다. 시험 문제 앞으로도 나올 수 있고. 펌프를 갖다가 직렬로 연결하는 거 하고요. 병렬로 연결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직렬이라는 거는 자, 이런 겁니다. 그죠? 우리 이렇게 해서 연결한 거. 쭉 일직선으로 한 게 이게 직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연결을 하는 거가 펌프를 이렇게 연결한 경우. 병렬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횡으로. 그죠? 이렇게 연결해서 물은 펌프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이럴 때 유량하, 지금 여기 나오는 거, 그죠? 유량하고 양정. 유량하고 양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그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펌프 여러 개 이렇게 위로 올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어요. 이게 직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량이 많아져요? 양정이 많아져요? 양정이 뭐야? 물 높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부터 할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물 나오는 거 높이는, 지금 그림도 했지만 얘는 어떻게 돼? 양정이 일정하다. 그림 보고. 근데 유량은 여기서 나오고 여기 나오니까 얘는 증가한다.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됐죠? 그러면 유량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렇게 펌프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일정하다. 자, 얘는 어떻게 된다? 양정은 물 높이는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거 하나하나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해서 외우면 안 되고, 근데 이런 말들이 이제 반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 시에 유량이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자, 그러면서 자, 우리 거기 이제 자, 문제도 한번 보자고요. 급수 설비의 양수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자, 이거 그죠? 여기 횟수가 안 나와 있네요. 횟수가 빠져 있네. 하여튼 최근에 나온 문제입니다, 이거. 급수 설비의 양수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요번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 1번이 요런 지문이 요번에 처음 나온 겁니다. 요게 이제 조금 전에 어디냐면 오늘은 안 했지만은 327쪽이요. 327쪽의 핵심 지문에 있는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구별하는 게 최초로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용접형 펌프는 자, 이게 아니라 지금 벌루트나 터빈 펌프는 오늘 강의는 안 했지만은 자, 얘는 뭐냐 하면은 비용적입니다. 자, 그래서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 보면은요. 동일 특성을 갖는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면 자, 이거 지금 요번 지문 여기 있죠? 이거 전에도 나왔던 겁니다. 직렬로 연결하면 유량은 2배가 된다. 뭐가? 직렬로 연결하면 유량이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요? 그죠? 양정이 증가하는 거란 말이죠. 증가하니까 2배,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펌프를 2개 달면 2배. 자, 그러니까, 자, 유량이 아니고 양정으로 표현을 해야죠. 자, 그래서 2번 질문 틀렸고요. 자, 세 번째, 펌프의 회전수를 변화시켜서 양수량을 조절하는 거는, 자, 우리 변속 운전. 자, 이것도 했죠. 그죠? 급수에서 저 뭡니까? 펌프 없는, 그죠? 부스터 방식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펌프 직성 방식,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에서, 자,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뭡니까? 정속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문도 벌써 여러 번 나왔습니다. 변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속은 뭡니까? 일정하게. 그러니까 얘는 대수로 조정하는 겁니다. 물을 갖다 많이, 자, 보내려고 그러면 여러 대수로. 정속은 일반적으로, 회전수가 일반적으로 도는 거고. 얘는 그러니까 뭡니까? 회전수. 자, 요거, 자, 우리가 전번 주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질문이, 자, 그래서 펌프의 회전수를 변화시켜서 양수량을 조절하는 거는 변속입니다. 자, 요 질문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펌프의 양수량은 펌프의 회전수하고 반비례한다. 양수량. 자, 양수량이 유량이죠. 얘하고는, 자, 지금 얘기한, 이게 아니라 이거죠. 이 얘기했잖아요. 자, 그죠? 자, 자, 유량은 어떻게 된다? 비례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전체적인 걸 다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펌프의 양수량은 펌프의 회전수하고 어떻게 된다라고요? 비례관계다. 그죠? 비례관계, 제곱의 비례, 세제곱 차이로 해서 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흡입양정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요? 낮춘다. 그죠? 맞죠? 자, 여기 있는 거. 자, 우리 여기 이거 나오죠? 야, 공동현상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대책의 흡입양정을 낮추는 거잖아요. 대충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용도. 근데도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과정 정도 되면은요, 지금 여기 나온 여기 지문들은요, 기본이에요, 기본. 이런 거 모르고 공부하러, 시험 보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했죠? 그러니까 요번에 시험 본 분들은 다 맞았어. 이 문제 다 맞았다. 지금 처음이니까, 이 문제 이래 있는 거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PPT 바로 돌아가나 PPT 좀 하고 시작해요. 급수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오면서 그냥 요새는 이제 어떻든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번 주서부터 한 것들 자, 우리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지? 여기는 요 프린터물 보셔도 되고 프린터물은 저 뒤에 있어요. 여기다 놔뒀으니까 됐고. 요거 PPT 요거 보고서 좀 쉬었다가 올게요. 구주차네. 구주차. 급수 방식 중에서 고가 탱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번 주에 급수 방식에 대한 거, 수도 직결 방식, 고가 수조 방식, 압력 탱크 방식, 그 다음에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 자,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 특징에.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묻는 거는 고가 탱크 방식입니다. 고가 탱크 방식 이런 거 이제 나오면 머릿속에 그 그림이 딱 올라가 있어야 돼요. 옥상에서 물 내리는 거다.
자, 그래서 자, 1번 보면은 단수시에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다. 그죠? 단수시에도 물 안 들어오지만은 지하에 지하 저수조에도 있고요, 물이. 그다음에 옥상 탱크에도 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수도 본관 압력에 따라서 수도 꼭지의 토출 압력이 변한다. 수도 본관. 자, 이거 뭡니까? 이 수도 본관 얘에 따라 달라지는 이 지문은 맞습니다. 그죠? 지문은 맞는데 얘는 이게 아니라 뭡니까? 그죠? 수도 직결 방식이잖아.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뭐 쓸 필요 없죠. 그죠? 수도 직결 방식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자, 2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펌프 직송 방식에 비해서 자, 수질 오염의 가능성이 크다. 얘가 그죠? 지하 저수조하고 옥상에 있으니까 얘가 제일 그죠? 수질 오염 가능성이 큰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가 탱크 수압면의 면과 사용기구, 낙차가 클수록 토출 압력은 증가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고가 탱크의 설치 높이는 최상층 사용기구의 최소 필요 압력과, 그죠? 자, 우리 배관의 마찰 손실도, 그죠? 이런 거에 의해서, 그죠? 변하니까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된다. 자, 이런 거에서 또 우리 공식으로도 공식도 아니라 그랬어요. 공식이 아닌데 기본서에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로스 커넥션. 크로스 커넥션 이제 조금 전에 한 거네요. 크로스 커넥션이 시험 문제 5번에도 나왔잖아요. 지문으로. 자, 지금은 이제 지문이 하나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크로스 커넥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뭡니까? 상수로부터 급수 계통과 그 외의 계통이 직접 연결된 거. 맞죠? 자, 우리 크로스 커넥션 그러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차 연결한 거라는 거죠. 교차 연결이 뭐예요? 잘못 연결한 거다. 자, 상수니까 뭡니까? 급수잖아요, 얘가. 급수가 안 하고. 자, 우리 계통의 그 외의 계통이 된 거. 그죠? 얘가 맞네요. 그죠? 자, 얘하고 급수관하고 뭐하고 연결해야 돼요? 급수관끼리 가야 되는데, 뭐 배수관이나, 그죠? 오수관이나 이런 거랑 이게 이거잖아요. 그죠? 얘하고 연결을 한 거다. 그래서 자, 1번 지문이 맞는 거고요. 자, 2번에 보면은 관로 내에, 그죠? 우리, 이거 왜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틀렸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게 좀 막, 채자 맞아요? 흐리게 해서 그렇구나. 관로 내의 유체가 급격히 변화해서 압력 변화를 일으키는 거. 자, 이런 거 뭡니까? 여기 있지만, 자, 이런 게 수격작용이죠. 수격작용. 여기 있네요. 수격작용. 그죠? 자, 2번 지문은 수격작용. 워터 해머링입니다. 자, 그래서, 자, 2번 설명.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런 거 우리 다 배운 거 용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겨울철 난방을 하고 있는 실내에서 창을 타고 차가운 공기가 하부로 내려오는 현상. 자, 그러니까, 자, 이 지문이요. 자, 여기서 이게 열관류라고도 표현했는데, 열관류보다는요, 요 자체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요, 콜드 드래프트라고 합니다. 자, 요건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요, 요 용어 알아야 됩니다. 콜드 드래프트에서, 지금 그러니까 차가운 게 이제 창문을 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 자, 우리 그죠? 자, 이렇게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고, 자, 여기가 창문이에요. 창문이 있으면 일로 창문을 타고서 들어오면서 차가운 거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자, 이런 걸 갖다가 콜드 드래프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3번 여기 있는 이거는 큰 의미를 얘기한 거고,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에 보면은, 자, 급탕, 반탕 간의 순환거리를 각 계통에서 거의 같게 해서 정계통의 탕의 순환을 촉진하는 방식. 자, 이거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제 급탕 가서 배우는데요. 리버스 리턴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관로의 관성력과 중력이 작용해서 물음이 끊기는 현상. 자, 요게 우리 기본서에 어디에 있냐면은요, 제가 그냥 말로만 얼핏 하고 있는데, 자, 요게 어디에 나온 거냐면, 요것도 같이 321쪽입니다. 321쪽에, 자, 보면은요, 그 중간에 핵심 지문 정리라 그러면서 1번이 있죠. 1번의 수주분리. 얘 지금 설명한 겁니다. 관로의 관성력과 중력이 작용해서 물 흐름이 끊기는 거. 그러니까 물이 분리되는 현상. 수주분리 현상.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문제도 보면은, 자, 우리가, 그죠? 용어들에 대한 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예요. 자, 그래서, 자, 요 두 문제 봤습니다. 자, 요 문제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자, 우리 급탕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